자, 아들의 여자친구를 찾아간 아버지, 그 회사를 찾아갔다는 거. 그럼 이 담화는 뭘 혹시 따지러 간 걸까요? 뭡니까 이게? 그럼 혹시 뭐 아들의 여자친구의 상사를 한테 뭘 따지러 갔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굉장히 부적절한 의도였는데요. 에? 왜 그랬는지 차근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일단 지난해 여름에 이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뜬금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아들도 여자친구한테 들은 얘기라고 하는데요. 네. 여자친구네 회사 사장님이 이 회사 사장실에 금고가 있는데 그곳에 돈을 보관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이고. 게다가 사장실은 회사의 몇 층에 어디쯤에 있고 또 CCTV도 여기에 설치돼 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아버지에게 다 했다고 합니다. 아니, 참 딱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아들은 또 여자친구한테 들었다는 건데, 그럼 여자친구는 일단 전현평은 아무리 자기 회사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지만 그 남자친구한테 이런 걸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그걸 또 들은 아들은 자다가 봉창 두들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걸 왜 얘기해요, 이걸? 그러니까요. 이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서 차라리 끝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죠. 부적절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무언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올해 초에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는데 어머나? 아들이 여자친구 회사 어디에 금고가 있고 돈이 있다라는 그 말을 딱 떠올린 겁니다. 여기서 떠올려서 그냥 그쳤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행이었을 텐데 본인의 오래된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거기에 돈이 있대더라. 사무실에 돈이 수천만 원 보관돼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다음부터 기가 막힙니다. 왜요?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데 같이 하자. 에? 뭘 죽을 각오로 할까요? 뭘 죽을 각오예요? 돈을 훔치자. 어머나!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모를 해서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금고를 부수고 약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요, 안진용이 무슨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발단이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빠, 우리 여자친구네 회사 사장실에 금고 있는데 이거 CCTV도 있고 CCTV 여기저기 있고 금고에 수천만 원인데 이거 뭔가 범행을 부추긴 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버지에게 그런 정보를 줬고요. 그 다음에도 사실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무실의 위치 그리고 또 사무실의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아버지가 이 금고를 노리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질문에 계속적으로 답을 해왔다는 어머나. 거죠. 자, 그리고 범행 전 아버지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직접 데려가서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결국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아버지는 그의 지인과 함께 건물에 침입을 했고 벽에 붙어서 이제 CCTV를 피합니다. 어머머. 그리고 사장실까지 들어가서 금고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세상에. 거죠. 이 30대 아들, 게다가 범행 뒤에는 절도 피해금인 걸 알면서도 아버지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대가성 있게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아버지의 범행을 아들은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버지의 이 범행으로부터 아들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나. 이 인간, 이거 사람들이에요? 이거 인간들입니까? 그냥 듣고, 그 회사는 좀 더 보안을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지금 타일러도 모자랄 판에 옳았구나. 훔치러 가자. 자기 40년 지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죽을 각오로 돈 훔치자.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할 아버지라는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알고 보니 아버지와 그 지인 여러 차례 절도로 기소돼 실형을 복역해온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세상에. 최종적으로 아버지는 6차례 전과로 징역 합계 16년 6월을 선고받았고 세상에. 지인은 11차례 전과로 징역 합계 22년 6월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지난해 2월에 출소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처럼 여러 차례 절도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때는 한 번 절도 범행을 저질러도 곧바로 특가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훔친 물건 가액이 소액이어도 선처가 어려운데 특히나 도박으로 돈을 날려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놓고서는 이번에 훔친 돈을 또 도박에 사용해 탕진했다고 합니다. 이 못난 인간들, 이 몹쓸 인간들, 이 악마 같은 인간들 셋이서 죽이 척척 맞았어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이 괘씸한 사람들 그렇지만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아하. 네, 이 결국 아버지와 그 지인은 40년 지기 친구가 결국 나란히 징역형을 살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이 과거 여러 차례도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또 저질렀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아하. 특히 현금 배상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원래는 양형을 정할 때 이 피해 배상이 되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 배상도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피해 배상 안 됐다는 얘기는 박주희 변호사님, 이 인간들이 훔친 다음에 현금을 자기들이 몇 년 살다 나와서 그 돈을 다 가질 생각으로 어디에 혹시 묻어두거나 숨겨뒀다는 얘기일까? 이게 현금, 이 피해 보상이 안 됐다는 게 뭘까요? 현금을 차라리 그렇게 묻어뒀으면 그거를 어떻게 몰수라든지 했을 텐데 도박으로 다 또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피해자에게 이 피해 변상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재판부는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또 지인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 금전적 이익이 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절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이 CCTV와 금고 위치를 알려준 아들 그 있잖아요. 아들 인간 어떻게 됐어요? 네, 아들 역시 절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제가 박주희 변호사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아들이란 저 인간이 애초에 못된 짓을 한 거잖아요. 이 나쁜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가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인간을 아는데 거기다가 마치 먹잇감을 던져둔 것처럼 이러이러하다. 그 죄질도 나쁜데 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까? 아마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절도 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전과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감안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방조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본범, 그러니까 정말 절도를 했던 이 정범보다는 사실이 좀 감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하하, 글쎄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나마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그 아버지란 인간의 정체, 이 실체를 알았으니 천만 다행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몹쓸 인간들 법의 따끔한 맛을 좀 보기 바랍니다.